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자, 내일부터 드디어 2024년, 정책 자금이 시작이 됩니다. 소상공인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내일 시작되는 거는 대리대출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하고는 틀리고요. 대리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 기능공단에서 확인서를 주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거를 대리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대출과 직접 대출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대리대출에서 진행되는 자금과 직접 대출에서 진행되는 자금이 다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 정책자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책자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감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내일 접수가 시작되는 걸 대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금명인데요. 자, 일반 자금하고 소국인 특화 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 대환 대출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자, 일반 자금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업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고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업종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기준이 이제 5인 미만이거든요. 제조업은 이제 10인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이제 물론 중요하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기준을 보고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자금, 그리고 소국인 특화 자금은 제조업,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환대출은 7% 이상의 어떤 고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신청할 때 어떤 자금을 신청할 것인가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 화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자, 성장 촉진 자금, 일반 자금, 창업 초기 자금, 여성 지원 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창을 딱 신청 접수를 열게 되면 내일 오전 9시 이후에 이런 창들이 나올 겁니다. 그 창들에서 자, 내가 신청해야 될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일 열리는 거는 대리대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이렇게 하고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 구글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이 확인서가 나온다 그래서 100% 대출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거 확인서 받고 나서 아, 나 대출 나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이 확인서를 가지고 자, 보증기관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보증서를 받으면 자, 이러면은 9분 응선, 8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기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첫 번째, 자, 온라인 접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확인서가 나오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자, 보증기관. 자, 대부분은 이제 재단에 갈 겁니다. 그 재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확인서가 나왔다 그래서, 야, 난 대출이 이제 실행됐어 하고 좋아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음. 이 보증서가 나와야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은 것이다. 요쯤 되면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대리대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 작성 서류 온라인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업종 이런 것들 다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 상시 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요 지금 공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시면은 안내 공고 알림에 이 알집으로 해갖고 이 지원 문하고 그죠? 공고 문하고 그다음에 참고 서류와 지원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쭉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필요 서류, 추가 서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자, 오늘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 확인을 못 받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자, 요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 기업 확인을 꼭 받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자, 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 고용에 대해서 또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자, 여성 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 고용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요번에 만약에 못 받으면 그리고 요번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러한 것들은 다음번에라도 요번에 자금 끝나고 나서라도 꼭 준비를 하셔서 예, 다음번 자금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의 발급처들은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떻게 발급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자, 재강건운이라고 하죠. 재강건운은 10인 미만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은 이제 업종에 따라서 120억, 80억, 뭐 음식점은 아마 10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음식점, 외식업, 네,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별첨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자급의 종류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일반 경영안정자금. 그래서 제일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거에서 업종 무관 소상공인이고요. 자, 융자 제외 업종만 빼고는 일반적으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부동산은 안 돼요. 네, 부동산 입대업은 안 되는데,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또 신청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이 막 1억, 2억 나오진 않아요. 이제 최고 7천만 원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또,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네, 이것도 있네요. 그래서 한번 유형들을 좀 확인하셔서, 금리 우대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고용 연계자금, 요거는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그 다음에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쉽지 않아요. 2번은. 2번은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번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 지금 일반 경영 안정자금 너무 치열하다. 자, 그러면 2-3번에 청년 고용 연계자금, 요거에 3번 정도 해당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자, 제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반 자금, 다시 얘기하면 소국민 특화 자금, 요 세 가지가, 네, 가장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환 방법, 자,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 거치 기간 끝나고 나서 이 균등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다 자금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이 어차피 융자라는 거는 상환이라는 어떤 조건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상환 계획을 일부 고려를 하셔가지고 융자를 신청하셔서 나중에 또 이 융자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 접수,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까지 해서 지금 이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시다시피 이제 파일 올리기, 동의서 확인, 파일 올리기.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 데이터 확인이라고 있죠. 이 마이 데이터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최근에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직접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상시 근로자, 매출액, 그다음에 뭐 자금별 추가 서류, 그다음에 우대기업 확인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제출 그리고 신청 완료까지 하면 뭐가 나온다? 확인서가 나온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확인서가 나오면 그다음 뭐 하셔야 된다? 보증기관을 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가능 희망 금액은 일단은 맥시멈 7천만 원으로 쓰세요. 네, 소공인 특화 자금은 맥시멈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쓰시고 그 맥시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증서 이상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맥시멈으로 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과 기본적인 로직,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요번에는 대리대출이지만 다음번에는 또 직접 대출이 있습니다. 1월 15일인가 그래요. 그때 한번 제가 또 직접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